자, 그러면 슈퍼바이즈드 링크, 싱글 링크드 리스트, 그냥 줄여서 싱글 링크드 리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자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냥 정수 하나이고요. 다음 자료를 향하고 있는 이 next라는 포인터를 만들어줍니다. 그것에 추가적으로 우리는 슈퍼바이저가 필요해요. typedef struct head, 혹은 이것 자체를 그냥 리스트라고 해도 됩니다. 슈퍼바이저가 링크드 리스트 그 자체니까 저는 헤드라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 헤드는 int 그러니까 자료 구조의 헤드로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 구조의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카운트가 있겠죠.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자료 구조에 총 몇 개의 엘리먼트가 들어가 있는지를 정보, 카운트로서 저장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전체 자료의 수 카운트만을 헤드는 저장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헤드가 추가적으로 무엇을 저장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죠. 싱글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그렇지 않죠. 헤드는 무엇을 저장해야 되냐? struct node pointer first를 저장합니다.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얘를 만약 이름을 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헤드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이렇게 써놓으면 무슨 말이냐? 여기다 이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써놓으면 무슨 말이냐? 슈퍼바이저를 이제 링크드 리스트 그 자체로 보고 헤드를 첫 번째 노드니까 머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노드라는 의미에서 헤드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를 이제 헤드라고 쓰면 이제 슈퍼바이저, 말 그대로 대가리라는 뜻의 헤드를 쓰는 거고요. 이제 첫 번째 노드라는 의미에서 first를 쓰는 겁니다. 의미를 혼동하지 마시길 바라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large head로 이름을 지어줍시다. 그럼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점, typedef struct head를 정의하는 시점에서는 이 위에 있는 노드 구조체는 이런 식으로 typedef가 됐죠. 따라서 여기는 struct node라고 안 쓰고 그냥 large n을 써서 node라고 써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메인 함수가 시작되면 링크드 리스트 자체가 일단 존재는 해야 되죠. 링크드 리스트 자체가 존재는 해야 되니까 헤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링크드 리스트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 헤드라는 건 정적으로 할당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뭐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노드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노드의 경우에서는 반드시 동적 할당을 해야 되죠. 딜리트를 했을 때 말 그대로 메모리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하지만 이 헤드도 보통 동적 할당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반부를 보시면 아시게 되는데 동적 할당을 해주는 게 자료 구조를 이제 구현하기 훨씬 쉬워요. 까다롭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헤드라는 앱 포인터를 만들어 줍시다. 이름은 h라고 붙여줄게요. 헤드 타입의 포인터를 만들어서 이름을 h라고 붙여라 라고 하는 것은 h라는 이름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주소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주소가 있냐? 이러한 애를 가리킬 수 있는 주소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h에다 동적 할당을 해줍시다. 말록을 불러와서요. size of head 곱하기 1 저장할 거니까요. 이렇게 하고 보이드 포인터를 무엇으로 캐스팅을 해줘야 됩니까? 헤드 포인터로 캐스팅을 해줘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하실 때는 반드시 할당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스킬이에요.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노드든 헤드든 동적 할당을 했으면 그것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주세요. 습관적으로. 그러면 이제 좀 슬픈 일이 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h라는 친구를 우리가 새롭게 할당을 했으니까 초기화를 해줍시다. h 화살표, 포인터니까 화살표를 해줘야 되죠. 포인터 주소를 따라가라는 의미에서 h의 카운트는 현재 h가 관리하고 있는 링크드 리스트 내에는 아무런 노드가 없죠. 따라서 카운트는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h의 first는 지금 h가 관리하고 있는 링크드 리스트에는 아무런 노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first, 첫 번째 노드도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주소값은 null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당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인서트랑 딜리트를 구현을 할 건데요. 자, 유저 입장에서 인서트와 딜리트가 가능해야 된다고 했죠.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에서든 주어진 숫자에 대해 인서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정보는 헤드죠. 관리자. 그 말인즉슨 조금 설명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가지식으로 인서트라는 함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인서트라는 함수가 필요하고 우리는 어느 링크드 리스트에 넣을 것인가 라는 의미에서 슈퍼바이저를 전달해 줘야 되고요. 어떤 자료를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자료값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써줍시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h가 관리하는 링크드 리스트에 30이라는 엘리먼트를 넣어라 라는 말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인서트를 해주고 h에다가 50을 해버리면 이미 h에는 30이 들어가 있을 거고 30이 들어가 있는 링크드 리스트, h가 관리하는 링크드 리스트에 추가로 50을 넣어라 라는 명령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서트라는 함수를 구현을 해주게 되면요. 인서트라는 함수를 구현을 해주게 되면 유저가 뭐 인서트 30 치면 이런 식으로 인서트를 호출해서 그러니까 인서트 과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딜리트. 딜리트라는 것은 이미 있기 때문에 좀 길지만 이렇게 할까요? 함수의 이름은 이제 가능하면 읽기 좋게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딜리트 노드. h가 관리하는 링크드 리스트에서 70을 딜리트해라. h가 관리하는 링크드 리스트에서 30을 딜리트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인서트를 구현을 해 봅시다. 인서트 노드라는 친구는 인자로 슈퍼바이저와 인서트할 정수를 전달받습니다. 이제 굳이 반환할 것은 필요가 없으므로 void 타입의 인서트 노드를 만들고요. 슈퍼바이저는 지금 타입이 뭐죠? 얘는 헤드 포인터죠. 헤드 포인터 슈퍼바이저 h를 받고요. 정수 하나를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서팅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잘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슈퍼바이저가 있어요. 이 친구 카운트는 현재 first는 현재 null이고요. count는 현재 0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새로운 노드, 어떤 노드를 추가하고 싶은 거냐? 30이라는 애를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여기다가 이제 이
이 친구가 H잖아요. 얘가 관리하는 링크드 리스트에 새롭게 30이라는 애를 추가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추가한 결과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면요. 이렇게 30을 저장하고 있는 노드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고요. 얘는 노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넥스트는 널이어야 될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first는 첫 노드를 가리키니까 이 친구가 널이 아니라 30이 저장되어 있는 이 노드를 가리켜야 될 거고요. 카운트는 0이 아니라 1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n을 저장하고 있는 노드를 동적 할당하는 건 필수겠죠. 새롭게 동적 할당을 해줍시다. 노드 포인터 new라고 쓰면 당연히 안 되니까 노드 포인터 새로운 녀석이라는 의미로 뭘 쓰면 좋을까요? 노드 포인터 뉴 노드라고 하죠. 제가 뭐 이런 거 이름 적는 걸 잘 못해가지고 뉴 노드라는 애를 만들고요. 뉴 노드를 동적 할당해 줍시다. 캐스팅은 당연히 노드 포인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적 할당을 해주면 할당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주라 그랬죠. 뉴 노드의 n이라는 친구는 지금 n이 저장되어야겠죠. 여기서의 이 n은 전달받은 n이고요. 여기서의 n은 뉴 노드의 멤버 변수 중 n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n하고 이 n은 다르죠. 그리고 뉴 노드의 next는 현재 다음 노드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널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된 거냐면요.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이 박스를 만들어서 30과 널을 넣어준 거예요. 아직 이 링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링크를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first에서 그러니까 H가 가리키고 있는 이 슈퍼바이저의 first가 얘를 가리키도록 해야죠. 그러면 이제 H의 first가 new 노드여야 되고요. H의 카운트는 1이 되어야 되겠네요. 원래 0이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노드를 삽입하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insert 노드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노드를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함수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first가 계속 이걸로 바뀌나요? 그리고 count는 계속 1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다음 노드를 넣어봅시다. 다음 노드 50이란 노드를 넣어봅시다. 이 노드를 넣는다라고 하면 이 친구 뒤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친구를 동적 할당을 해주고 50을 넣은 다음에 얘의 넥스트는 널이어야 될 거고요. 이 녀석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는 이 친구가 될 겁니다. 30을 저장하고 있던 이 first는 널이 아니라 이 친구를 가리키게 될 거예요. 그리고 헤드의 first는 변함이 없죠. 그리고 헤드의 count만 2가 될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나요? 첫 번째 노드를 넣을 때랑 두 번째 노드를 넣을 때 과정이 달라요. 세 번째 노드는 어떨까요? 세 번째 노드는 뭐 예를 들어 70을 넣는다라고 하면 70을 넣어서 동적 할당을 하고 얘를 이렇게 널로 바꿔주고 이전에 있던 거를 다음으로 가리키도록 하고 카운트를 3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넣는 거랑 세 번째 넣는 거는 과정이 비슷하죠. 존재하는 마지막 노드에서 너를 이쪽으로 바꿔주고 카운트 올리고 얘도 마지막 노드에서 이쪽으로 바꿔주고 카운트 올리고 인서트라는 거는 맨 첫 번째 노드를 넣을 때랑 그 외의 노드를 넣을 때랑 구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친구는 어쩔 때만이냐면 if h의 카운트가 0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else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식으로 해 주어야겠죠. 그 방식이 어떻게 되냐? 우선 이 헤드가 관리하고 있는 링크드 리스트의 제일 마지막 노드를 찾아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 노드. 즉 이제 라스트를 찾아야 돼요. 제일 마지막 노드를 찾으면 그 제일 마지막 노드의 넥스트가 이제 뭐로 바뀌어야 돼요? 이제 뉴 노드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제일 마지막 노드라면 넥스트가 뭐였을 거예요? 널이었을 거잖아요. 따라서 제일 마지막 노드를 찾아서 그 녀석의 넥스트를 뉴 노드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제일 마지막 노드를 찾는 게 필요해요. 제일 마지막 노드를 찾는 게. 마이크 테스트. 네, 불의의 사고로 영상이 중간에 끊긴 점 사죄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래서 노드를 인서트를 할 때 h의 카운트가 0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나눠서 이제 구현을 하면 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링크드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를 즉 라스트를 찾아야 했고요. 라스트를 찾아야 이제 그 다음에 새로운 노드를 넣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라스트를 어떻게 찾냐? 어떻게 찾는지는 이제 노드 포인터 이터레이터라는 친구를 만듭니다. 이제 이터레이터가 우리 포문 쓸 때 i 해가지고 그 안에 돌리던 거 있잖아요. 그 친구를 노드 포인터로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for 이터레이터가 h의 first부터 해서 이터레이터의 next가 널이 아닐 때까지 이터레이터는 플러스가 아니죠. 이터레이터는 이터레이터의 next를 가리키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노드가 하나라면 이터레이터가 h의 first h의 first가 되고 이터레이터의 next는 널이기 때문에 바로 탈출하죠. 노드가 두 개라면 이터레이터가 첫 번째 노드가 되고 넥스트가 널이 아니기 때문에 이터레이터는 다음 게 되죠. 즉 두 번째 게 되죠. 그러면 두 번째 거의 넥스트는 널이니까 탈출하게 되죠. 즉 이 포문을 탈출하게 되면 이 시점에서 이터레이터는 마지막 노드를 가리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first의 next는 널이면 탈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터레이터가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니까요. 마지막 노드 즉 이터레이터의 next는 현재 널이겠죠. 새롭게 얘를 new 노드로 바꿔주면 될 거고요. 또 해줘야 되는 게 h의 카운트를 뿔뿔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인서트가 완료되죠. 그럼 이제 인서트들이 이제 다 구현이 된 건데요. 인서트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리스트를 다 출력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린트 리스트라는 친구를 만들어 볼 겁니다. 네, 프린트 리스트는 주어진 헤드가 관리하는 링크드 리스트를 앞에서부터 쭈루룩 다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void print list는 이제 헤드를 받고요. 이 친구는 일단 if 만약 h의 카운트가 0이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죠. 그냥 리턴하면 되겠고요. else 그 외라면 아까 썼던 이터레이터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노드
포인터 이터레이터 더를 만들어서요. for 이터레이터는 h의 first부터 시작해서 이터레이터의 next가 널이 아닐 때까지 이터레이터는 이터레이터의 next. 이 포문을 반복하게 되면 이터레이터 이거를 다 반복하고 나면 이제 이터레이터가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노드를 가리킬 이게 포문을 탈출한 시점에서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면 마지막 노드에 있는 건 출력이 안 될 테니까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first부터 이터레이터가 널이 아닐 때까지 계속 한 칸씩 옮겨 나가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시점에서 이터레이터는 last의 next를 가리키게 될 거고요. 즉 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h의 first부터 시작해서 last까지 간 다음에 last의 널이 되면서 나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printf를 해서 %d 해서 이터레이터의 n을 출력해주면 될 겁니다. 여기 한 칸 띄워주고요. 포문 탈출한 다음에 printf 해서 한 줄 띄워주면 깔끔하게 보이겠네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여기 넣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인서트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제대로 인서트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우리는 인서트랑 프린트를 하드 코딩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유저한테 이제 입력받아서 인서트랑 딜리트, 프린트에 대한 것을 입력받아서 출력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유저가 입력할 것을 이제 시뮬레이팅을 하는 것 뿐이죠. 자, 그러면 처음엔 30, 50을 넣었을 땐 30, 50, 70을 넣었을 땐 30, 50, 70, 30, 50, 70, 90까지 제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